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죠?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필리핀 와서 처음 필리핀에 정착하기 위하여 2년 동안 했던 사업, 랜딩 사업입니다. 랜딩이 뭐냐고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사채업입니다. 대부업이죠. 제가 랜딩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필리핀에서의 사채업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에피소드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필리핀에서 같은 사업이든 유사 사업을 하실 계획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정리를 해봐도 한편으로는 너무 길어 지루하실 것 같아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리핀 정착기, 그럼 전편에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 필리핀 수리가오에 홀로 남아 이곳에서 무엇인가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수리가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필리핀 친구들도 좀 사귀게 되고, 그 중에는 매일 저희 집에 매일 아침 와서 거의 하루를 같이 보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당시 제게 가장 시급했던 건 언어였어요. 낮에 눈을 떠 있던, 밤에 잠을 잘 때도 무조건 학습기를 틀어놓고 무조건 들으며 안 좋은 머리에 쑤셔 넣었죠. 그렇게 영어 공부에도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시장을 가서 장을 보다 무엇인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시장을 돌며 여기저기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은 후에는 수첩에 무엇인가를 써주고 있었죠.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죠. 제 생각엔 아마도 한국의 일스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간 후 필리핀 친구들을 불러 제가 본 곳을 물어봤죠. 그들은 그것을 우땅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정확히 랜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랜딩에 대하여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랜딩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필리핀을 제가 잘 모르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현지인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일이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의 성격상 이곳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경제 실정, 수입 구조 등 서민들의 현실 속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는 사업을 감정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돈을 팔고 돈을 받는 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제 기본 개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랜딩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필리핀 친구들을 소개받으며 예전에 랜딩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을 소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며 그들이 랜딩 회사에서 일했을 때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 일을 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랜딩 컴퍼니를 만들기 위하여 법인 설립을 준비했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랜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은 후 저는 법인이 설립되는 그 시간 몇 개월 동안 그 텀에 실전 경험을 쌓아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린터를 하나 사서요, 콜링카드, 전단지 등을 프린터해서 작은 스토어나 개인 영업장에 홍보물을 돌렸습니다. 랜딩에는 여러 종류의 대출 상품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첫 번째 상품이 데일리 상품이었고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그날부터 매일 30일 또는 60일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었죠. 한국의 일스와 같은 거였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위클리 상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매주 갚아나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은 만틀리 상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상품을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이렇게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계획이 일수 상품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왜냐면요, 실전 경험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품이 데일리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서를 만들었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법인 이름을 사용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약서의 내용 중 중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점을 요약하자면요, 첫째, 장사를 하고 있거나 수입이 있는 직장인여만 대출이 가능했고요, 직장인은 급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필리핀은 정규 직원이 몇 프로가 안 됩니다. 거의 계약 직원이며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입니다. 만약 대출 신청 당시 근로계약 남은 기간이 대출 상환 기간보다 짧게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둘째, 콜라테랄,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물은 주로 가전제품, 오토바이, 자동차 등 월급 카드가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급 카드를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또 이 담보물이 다른 렌딩 회사의 임의 담보로 잡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셋째, 개런털,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못 갚을 시 보증인이 갚겠다는 사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채무자와 보증인이 맞보증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또 CI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슈퍼바이저가 그 장소에 가서 장소를 확인하고 소득을 확인하고 보증인을 확인한 후에 그것이 모두 맞을 경우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레코드북과 돈을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다 다녔습니다. 경험이 필요했으니까요. 여기서 레코드북이 무엇이냐면요, 돈을 줄 때는 3개의 작은 수첩 레코드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한 개는 저희 사무실용, 한 개는 콜렉터 수금사원용, 한 개는 채무자용. 그래서 채무자에게 돈과 이 레코드북을 같이 주게 됩니다. 돈을 갚을 때마다 사인을 하여 수첩에 기록을 남기죠. 상당히 중요한 수첩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요, 데일리 상품은 위클리나 만틀리와는 다르게 소액 대출 금액입니다. 금액이야 운영하는 분 나름이지만요. 처음 고객 대출 시작 금액은 작게는 3,000페소에서 많게는 10,000페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빌리는 사람에게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특별 케이스 말고는요. 이 금액 또한 금액은 채무자의 컨디션과 채무자가 원하는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한국 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처음 대출하는 고객은 한국 돈으로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출은 그 다음은 재대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선 99% 거의 100%가 재대출을 원합니다. 재대출 조건은요, 첫 번째 채무가 탈 없이 채무 금액이 상환됐을 때 재대출이 가능하고요, 재대출 금액이 상향되어 재대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처음 대출이 4,000페소였다면 재대출은 상향되어 6,000페소가 되고, 처음 대출 금액이 6,000페소였다면 재대출은 상향되어 8,000페소. 이 상향 조건은 대출자의 상환 레코드북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달에 3번에서 4번 이상 연체할 경우 상향 금액에서 제한되며 다시 첫 대출과 같은 금액만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 이상 한 달에 7번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아예 재대출이 불가합니다. 이게 기본 일수의 원칙이 됩니다. 당연히 연체이자는 연체이자가 따로 부과되고요. 그 다음은 대출 인터레스트, 이자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출 이자는요, 월 10%고요. 그때 당시 거의 렌딩 회사는 거의 같은 이자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차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 말로 얘기하자면은 수수료죠. 작게는 5%, 많게는 10%예요. 그 다음엔 인슈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이빙이라는 게 있고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 예를 들어 금액이 3,000페소에 30일 대출이라 치면요, 저희가 내주는 수령 금액은 20%를 제외한 2,400페소고요. 채무자는 매일 100페소씩 30일을 갚아가며 3,000페소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본 필리핀 중서민층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이렇게 빚에 반복된 생활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또 필리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회사 돈을 횡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